함수란 뭔가요? x. 왜 x야? 어떤 무언가에 대응하는 결과물이 반드시 몇 개? 한 개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함수다. 그래서 fx는 뭐예요? 그냥 x를 사용한 식. x에 관한 식. 자, y는 fx라는 것이 있다면 무슨 뜻이에요? xy의 관계식. 그럼 여기서 x값 하나를 내가 임의로 정했을 때 y가 정해졌다. 근데 xy 관계식인데 x가 한 개 정해졌을 때 y가 딱 하나씩 나온다면 이 식을 함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냐? 근데 우리가 그리 이제 fx 나오면 그냥 그래프 생각해야 돼요. 자, 대응. x에서 y에 대응한다. 뭐 이런저런 소리가 있어요. 결국은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 함수, 말 그대로 한자죠. 함수, 상자함이란 뜻이에요. 숫자란 뜻이지. 상자에 숫자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이 상자를 뭐라고 취급하면 되냐? 그냥 하나의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난친다라고 했을 때 내가 f는 펑션의 f인데 그냥 팩토리라 생각해라 이란단 말이야 애들한테. 야, 공장에다 x를 쑤셔 넣었다 이 말이야. 그 결과물은 뭐겠노? 그대로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뭔가 공장에 의해서 변형이 되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f라고 하는 공장 같은 게 있는데 x를 쑤셔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x를 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뭐야? 내가 알아. 그냥 y로 하자 이 말인 거지. 그럼 y란 뭐예요? 공장에다가 x를 집어넣은 결과물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런 관계를 쓸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야. 이때 재료라고 할 수 있는 x에 대한 어떤 값을 하나 지정을 해줬을 때, 즉 공장에 어떤 거 재료를 한 개 넣었을 때 반드시 몇 개의 상품이 나올 거다. 한 개가 튀어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실생활의 예시는 어떤 게 있더라고 내가 이야기하도록. 자, 환기. 버튼이 막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누르면 거기에 있는 거 한 개. 이거 누르면 거기에 있는 거 한 개. 근데 이걸 눌렀는데 안 나와. 고장 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즉 특정 x에 지정되는 결과물이 없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인 거야. 요거를 눌렀는데 갑자기 2개, 3개, 4개 나왔대. 고장 난 거죠. 조용히 들고 도망가야지. 잘못됐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잘못된 거다. 그건 함수가 아니다 이 말이 됩니다. 자판기로서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자판기를 우리가 만들 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주인 양반마다 다를 거 아니야. 이 10개의 버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다른 음료를 넣을 수도 있지만 콜라, 사이다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넣었을 때 1이 나왔는데 2 넣었을 때도 1이고 3 넣었을 때도 1이래. 어차피 한 개 나왔잖아. 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에서 여기에 원소들을 막 적어놓고 여기에 후보들을 적어놓는 거지. 그때 얘가 일로 갔다고 해서 이놈이 여기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야. 어쨌든 모든 x에 대해서 화살표를 몇 개만 쏴주면 돼. 하나만 쏴주면 된다 이 말이야. 2개가 가면 야르하고 도망쳐야 된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 가야 된다. 근데 이거 눌렀는데 안 나오면 돼요. 나오긴 나와야 되니까 어디론가 한 군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에 가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는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요 밑에 나오는 함수라는 이야기가 되고 함수에서 중요한 것이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합 y에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한다. 집합 y에 있는 원소가 대응해야 돼요. 예를 들어 주방에 자판기를 딱 갔는데 콜라 먹고 싶어서 눌렀는데 갑자기 소주가 나오면 이게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됐니? 야르 하면 안 돼요. 자,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를 들고 와서 fx, gx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F 시작했으니까 F 다음 G잖아, 그지? 그 다음에 F 함수,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는 그냥 G, 또 다른 함수는 H 이런 식으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림 1, 함수 맞죠? 하나씩 갔으니까. 두 번째 거, 어이구 3번은 음료가 안 나왔다 이 말이잖아. 이 새끼 고장난 거야. 안 돼. 세 번째는 2번 누르니까 2개 나왔네. 야르. 도망쳐야 된다 이 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당 하나씩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내가 예시든 소주지. 소주는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은주이 왜 그래 좋아하는데? 아닌데 소주가 웃긴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공역, 정의역,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 자, 정의역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x라는 거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자, 함수의 정의를 다시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응하는 여기에 있는 원소가 반드시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그때 이쪽에 들어있는 집합을, 요 x 집합을 정의역이라는 거고 y 집합을 공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있고 y가 있어가지고 a, b, c, d 1, 2, 3, 4, 5 요래 갔대. 이렇게 간대. 함수 맞나요? 하나씩 쐈잖아. 돼요? 아니 뒤에 거 보지 마. 그냥 여기서 한 개씩만 어디론가 가면 무조건 함수다 이 말이야. 됐어요? 여기서 집합 A, B, C, D 요게 뭐다? 정의역이다. 여기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 뭐다? 공역이다. 이때 두드려 맞았죠? 두드려 맞은 것이 뭐냐? 치였잖아. 그래서 치역이야. 미안해요. 그래서 두드려 맞은 녀석 있죠? 이것들이 뭐냐? 함수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이라 그래. x의 원소 a, b, c, d가 있는데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1, b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2, c에 대응하는 건 3, d에 대응하는 건 4라고 하잖아요. 그 대응하는 결과물을 전부 다 함수값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치역이라는 것은 뭐냐? 그 함수값들에 대한 집합입니다. 그래서 fx를 원소라고 하는 거지. 그때 y는 fx. 이때 x는 뭐다?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그럼 여기서 y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 뭐 아무 때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치역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역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역을 구성할 수밖에 없잖아. 맞나요? 그래서 치역은 반드시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걸 중1 때 배워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거 있죠.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시험 대비 같은 공부하면서 저거 한 100번은 본 것 같아. 저거 까먹으면 중1 때 학교쌤한테 두드려 맞고 이랬거든요. 꼴통들을 억수 많이 맞았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역은 원소 1, 2, 3, 원소 날표 쓰시면 되고 공역은 A, B, C, D 적으면 된다 뜻이고 두드려 맞은 녀석이 A, B, C가 선택받은 것들이죠. 그 선택받은 녀석들, 즉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것이 치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치역은 공역과 같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공역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의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 자, 예를 들어 x가 될 수 있는 것이 1과 2와 3과 4입니다. 그럼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리면 돼요? 아니, y는 2x인데 뭘 했노, 방금? 미친놈, 아래로 뭐가 볼록한데?
뭐가 볼록한데? 아, 아래쪽에 볼록해져야 되니까 저 매가 어디 있더라? 뭔데요? 오른쪽 위로 올라간 직선이가 점 3개지. 왜요? x는 4개네. x는 4개밖에 없다며. 그럼 점 4개입니다. 요 말이 없으면 직선인 거지 뭐. 맞나? 그러면 점 4개도 그래프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뜻은 뭘까? 그래프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프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같은 x를 넣으면 결과물이 뭐 어떻다? 같은 게 나온다 이 말인 거야. 자판기로 따지면 무늬는 다를지언정 내용물도 다 똑같고 버튼 위치 이런 것도 싹 다 똑같으면 이거 뭐 똑같은 거라 취급하지. 무늬가 다르다 해서 이거는 다른 거다라고 취급하겠니? 거기서 거기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거는 조금 넘겨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역이란 말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정의는 이거겠지만 그래서 정의역이 일단 무조건 같다. 이거를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다시 말해서 두 함수가 같대. 그 말은 집어넣는 게 일단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점의 개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역의 모두 원소에 대해 가지고 함수값들이 다 똑같아야 돼. 즉 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르지. 뭐가 같노? 2차 함수랑 절대값 친 거랑 같냐? 다르지. 당연히 다르죠. 2분의 1만 넣어봐도 다른데. 맞죠? 다르다. 근데 정의역이라는 것을 잡을 건데 마이너스 1과 0과 1만 때려 잡았대. 그러면 F는 마이너스 1, 1, 0, 0, 1, 1 세 개죠. 마이너스 1, 1, 0, 0, 1, 1 세 개죠. 똑같네. 이럴 땐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fx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치? gx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근데 지금 정의역을 이것만 줬다라는 것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만 생각하자 이 말인 거거든. 그럼 실제로 딴 거는 정의역이 이거라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fx도 이 점 3개란 뜻이고 gx도 점 3개란 뜻인 거예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함수다.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 두 함수의 교점이 몇 개야? 3개가 되잖아. 그지? 그럼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 정의역을 내가 잡는다면 몇 개를 잡을 수 있느냐? 부분집합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의 부분집합, 즉 집합 x를 마이너스 1만 있는 거, 0만 있는 거, 1만 있는 거, 마이너스 1과 0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잡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잖아. 이해 안 돼요? 아니 얘만 있으면 똑같잖아. 이것만 있다는 거는 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 둘 다. 아 미치겠네. 교점 3개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1만 있다 하면 둘 다 마이너스 1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거라고. 이해 안 돼? 0만 있으면 0,0만 있으니까 똑같은 거라고. 마이너스 1,1만 있으면 마이너스 1,1과 1,1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라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몇 개였어? 3개였잖아. 그럼 이 3개만 가지고 만약에 함수를 만들면 일정 부분은 떼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1개짜리 하든 2개짜리 하든 3개짜리 하든 어차피 같은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공집합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정의역이 없다는 것은 그거를 뭘 집어넣을 게 없다는 뜻인 거니까 이걸 함수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따라서 원소, 아니지, 교점이 몇 개니까 3개니까 두 함수가 같게 되는 같게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라는 것은 2의 세제곱 빼기 1개를 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빼기 1개는 누굴 뺐다는 뜻이야? 공집합 1개 뺐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프란 뭐냐? 실제로 그래프라는 것은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표현을 새로 한 거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집합이야. 무슨 집합이냐면 x, y를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 집합이란 그 원소란 어떤 거냐? y는 fx를 성립시키는 모든 xy 값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의역에 있는 거고 y라고 하는 것은 공역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때 xy라는 것들은 전부 다 실수인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저 좌표, 즉 x, y 순서쌍이라는 것을 x축, y축에 점을 다다다닥 찍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집합이다. 자, 읽어볼까요? 함수 f, x에서 y로 가는데 정의역 x의 원소 스몰 x, 이에 대응하는 함수가 fx의 순서쌍 x, fx 전체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집합에 대한 원소를 어디다가 표시했을 때,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 표시를 다다다닥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그걸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아무튼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함수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시면 됩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1개가 대응돼야 돼.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걸리는 점이 무조건 몇 개다?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로로 줄 쫙쫙쫙 그었을 때 점이 반드시 하나가 만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x값이 하나 내가 임의로 설정했을 때 대응하는 y값이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다. 그러면 당연히 점 3개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는 선이 그어진다라는 뜻인 거죠. 자, gx라는 것은 지금 그냥 x제곱이라고 써놨는데 얘는 우리가 흔히 이차함수라 그런다. 그죠? 자, 세로로 하나씩 그어봐. 무조건 몇 개에서 만나? 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자, 원 함수라 그럽니까? 방정식이라 그럽니까? 방정식. 왜요? 원 그려보면은 2개 만나니까 안 만나는 것도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직선 방정식이랍니까? 함수랍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랍니다. 직선은 3가지로 구분하죠. x축과 평행한 거, x축과 평행한 거, y축과 평행한 거, xy축과 평행하지 않은 어떤 임의의 직선. 자, x축, y축과 평행하지 않는 임의의 직선은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함수란 말이 붙었네. 얘는 뭐냐? x가 평행하다는 뜻은 기울기가 0인 1차 함수거든요. 기울기가 0인 1차 함수. 말이 이상하네. 기울기가 0인 1차 함수. 표현은 맞는데 좀 표현이 말이 이상하네. 아무튼 y는 x항이 없는 그냥 상수항이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할 건데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x 한 개다 y 한 개씩 만나잖아. x 한 개다 y 하나씩 만나잖아. 그럼 요는 x 한 개에 y가 겁나 많이 대응돼. 이게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통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직선에 대한 함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얘 하나 때문에. 다 했네요. 다음 시간에 하겠네. 함수의 종류. 자, 집합 x에서 y로 함수인 것을 찾아라. 자, 요마 마이너스 1과 0과 아이고 요래 쓰는 게 편하겠다. 마이너스 1과 0과 1의
대응하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기억.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결과는요. 1. 0 넣으면 0. 1 넣으면 자, 이 모든 대응하는 함수 값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니은은요. 절대값 쳐라 이 말이지. 그럼 1, 0, 1이 되겠네. 저 위에 다 있어요? y 안에 있죠? 그래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1. 제곱하면 1이고 1 더하니까 2가 되고 0을 넣으면 1이 되고 1을 넣으면 2가 된다. 1, 2는 저 위에 다 있지요. 그래서 넣는 함수가 됩니다. 2x 더하기 1. 1 넣으면 3이잖아. 바로 제낄게요. 3은 없으니까.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했으니까 0이 되죠. 0 넣으면 1이 되고 1을 넣으면 2가 되고 0, 1, 2는 다 있다. 그지? 그러니까 넣으면 됩니다. 끝난 거지. 자, 이거 시작할 때 정의역 공역 지역할 때 나는 중1 때 배웠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기본 함수는 엄청 간단합니다. 근데 너는 고1 때 배우니까 이상이 많이 생기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실수 전체 집합 정의된 fx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대. 그냥 쉽게 늘하면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얘를 따라라. 이런 조건에서는 얘를 따라라. 이 말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누구는 못할 수도 있다. 말 안 듣는 것들은 못해요. 3.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뭐 해라? 2 빼래. 그럼 1이지 뭐. 빼기. 루트 3 빼기 1. 유리수 무리수. 무리수. 부호만 바꿔라 이 말이죠. 부호 바꿔. 끝났네. 루트 3.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일단 쉽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수학은 전부 다 그래. 일단 쉽게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홀수는 저렇게, 짝수는 저렇게 하래. 치역을 구하래. 1 넣어라. F1은 1, F2는 0이지. 밑에 거 해야지. 이래 말은 안 듣는다고 애들이. 아니 시켰잖아. 얘는 사람다 이란 말이야. 이거 안 따르면 바로 박살나는 거예요. 컴퓨터라고 생각해야 돼. 코딩 있죠? 코딩과 똑같아. 코딩, 요래 내가 코딩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갑자기 2를 넣었는데 여기다 넣어서 계산했대. 이 새끼, 이 컴퓨터는 부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잖아. 여기에 내가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디에 그려지고 있다는 뜻과 같아? 여기에 그려지고 있다는 뜻과 같은 거잖아. 이게 어디다 쓸 거야? 버려야지. 안 그래요? 말을 잘 들어야 돼. 시키는 대로. F3은 뭐? F4는 F5는 F6은 따라서 치역은 집합입니다. 제일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5, 9 이렇게 적으면 끝난다는 뜻이 됩니다. 서로 같은 함수. 같은 함수는 뭐라고? 일단 뭐가 같아야 돼?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집어넣는 게 같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결과물만 같으면 된다는 뜻인 거야. 다시 말해. F에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넣을 것이고 G도 마이너스 1과 1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요게 그냥 fx는 gx 이거 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놈은 같아야 되고 1놈은 같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f-1과 g의 마이너스 1이 같다. 그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것과 마이너스 1 더하기 2a가 같다. f의 1 넣은 결과와 g의 1 넣은 결과가 같다. a 플러스 b라는 것은 1 더하기 2a와 같다. 연립방식 풀면 ab. 끝. 왜요? 치역도 같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x에 뭔가를 넣었는데 결과물이 같다라 그랬잖아.
이 값 자체가 치역이고 이 값 자체가 치역의 원소 아닙니까? 치역의 원소, 치역의 원소,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을 모은 게 치역이라 그랬잖아. 같은 결과가 다 나온다는데 치역은 당연히 같지. 공역은 솔직히 달라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정의를 할 때는 정의역과 공역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 같다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공역은 상관없는데 정의역과 치역만 같으면 이거는 같은 거다. 그래프, 기억, 함수 맞니? 니은, 디귿, 리을 맞아요. 그래서 기억, 리을. 네. 포물선이죠. 포물선 옆으로 놓았잖아 그냥. 이거 기하 선택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이 타원 아이가? 기하 하면 알려드립니다. 하지 마라 뜻이다. 자,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표현한 거. 자, 구간 나누 그리기. 절대값 기호 들어가는 그래프. 당장 표면적으로는 애들이 잘 모르지만 어렵게 보이겠지만 겁나 잘해야 됩니다. 문제를 좀 어렵게 낼 거야. 그러면 적당한 수준의 문제에서 대충 보고 절대값만 탁 치면 난이도가 바로 팍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극복 못 해가지고 절대값만 보이면 별표를 치잖아. 방정식에서 절대값만 보면 아씨 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이걸 그래프로 가래. 아니 식도 못 푸는데 무슨 그래프야. 미친 거지. 그지? 근데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절대값이 있어. 가장 근본적인 개념부터 봐. 뭐야? 그렇지. 거리 개념이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가도 뭔 상관이야. 거리가 똑같으면 절대값은 같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되는 건데 대충 구경만 해라. OP 벡터라는 것의 크기가 있어. 모든 거는 다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도 1차원적인 벡터야. 어떻게 보면. 예, 방향이란 게 있잖아. 방향. 벡터 처음 들어보나? 그러니까 모른 척 하지 마. 벡터 스칼라는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물리량, 스칼라는 그냥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 다시 말해 속도라고 하는 것이 벡터라는 거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라는 겁니다. 속도,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것. 속력, 그냥 크기만 있는 거예요. 자동차 계기판에 뭐가 있어? 속도계야, 속력계야? 속력계야. 이 새끼 이게 방향을 알려줘요? 얼마의 속력으로 가는지만 알려주는 거지. 후진기 하나 꼭 악셀 빵 밟으면 어떻게 돼? 시속이 빵 올라가지? 뒤로 더 내려가냐? 아니잖아. 수직선도 어때요? 앞, 뒤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방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로 가는 겁니다. 벡터라고 할 수 있다. 1차원적인 벡터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인 벡터는 우리가 1차원 맞지? 1차원적인 벡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이 말인 거야. 플러스 5, 마이너스 3 이런 걸로. 그런데 평면으로 딱 뛰는 순간 방향이 몇 가지예요? 진짜가. 와, 평면에 방향이 3가지밖에 없다고? 어떻게 3가지인데? 야, 모든 방향을 다 말할 수 있는 게 평면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방향, 혹시 남서쪽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와, 대단하다. 3가지. 씨. 멋있네. 이게 만약에 5라고 나왔잖아. 5에서부터 P까지의 절대값. 길이가 5다 이 말이야. 근데 벡터라고 했잖아. 모든 방향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데 크기가 5로 고정이 됐대.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5가 되는 위치에 모든 점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P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이라는 뜻이야. X제곱 더하기 이거는 그냥 수식으로 가는 거고 벡터로 가면 이게 원 방정식이에요.
이게 입체면 구방정식이야. 입체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원의 뜻이 뭐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거는 평면에서라는 전제를 주는 거지. 구의 뜻은 뭘까요? 공간에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란 뜻이야. 평면이면 원이란 뜻이고 공간이면 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벡터 잘하면 가히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고등학교 거까지만 좁게 끌적거리기 때문에 그 급은 못 가고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아휴. 아무튼 절대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마이너스 5에 대한 절대값도 5라고 할 거고 그냥 5라는 것도 5라고 할 거니까 음수들은 부호로 다 바꿔야 되고 양수들은 그대로 표현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양과 음으로 바꾸는 게 항상 근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항상 x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겁나 작은 거에서부터 겁나 커지는 걸로 변하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차함수 그릴 때 이래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 뭐가 맞아요? 이게 맞죠? 아니 화살표 미쳤다가 죽을 것 같니? 시간의 흐름을 따진다면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 아닐까요? 이렇게 흘러가야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할 거 아니야. 주식 차트 본 사람. 그러면 기둥이 어째 뭐 이래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현재고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지. 요래 가겠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양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정방향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그리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 상관없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 개념이 없다. 결과물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어떤 걸 생각을 못하냐 하면은 어떤 인위의 K에 대해서 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이렇게 희한하게 함수를 새로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1도 모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건 대부분의 애들이 마찬가지야. 왜? 어떤 변화를 생각 안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수직선이 있을 때 2가 있고 3이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 뭐 x가 뭐 2a 플러스 1보다 커나 같은데 요 부등식의 범위 속에 자연수가 2개만 있어야 돼. 그러면 요 경계점이 막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애들은 거의 없단 말이야. 요 있으면 되겠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떨까? 이래 점점 옮겨지면서 어떨까? 성립한다 안 한다? 아직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해도 여기선 되겠네? 다 되네 3 되면 안 되겠네? 그럼 임마 이게 2부터 3까지인데 2는 포함하겠네? 이렇게 따져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경계가 움직여요? 머릿속에서? 안 움직여. 왜? 항상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변화하면서 어떤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 안 하니까. 할 말 없을걸. 지 맘대로 뭐 갔다 갔다 하지. 항상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변하는 상황을 항상 따져줄 줄 알아야 돼. 뭐 임마? 왜? 왜? 또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그랬나? 자, 요 그래프를 생각하자는 뜻은 2를 경계로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왜 2를 경계로 해? 그래야 x 빼기 2가 0이니까. 양과 음으로 구분하지 않았니? 그지? 양과 음의 경계가 뭔데요? 0이잖아. 그러니까 언제 0인지를 알면 될 거 아니야. 절대값 안이 뭐가 0이죠? 2가 0이잖아. x가 2일 때 0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2를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x가 2보다 작다면 음수란 뜻이고 x가 2보다 크면 양수란 뜻이겠지 뭐.
그래서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에서 x가 2보다 커나 같다면 y는 뭐라? x 빼기 2 더하기 1이 되니까 x 빼기 1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그려.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디를 그려야 돼 우리는? 2보다 커나 같은 곳만 생각하자면서 2 넣으면 1이니까 여기가 2,1이겠죠? 여기만 그리라 이 말인 거잖아요. 정의역이 여기니까 정의역만 그려야 돼. 이거는 버리라. 요만 그려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x가 2보다 작다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 넣으면 뭐야? 1이네.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이 말인 거고, 그러면 어디만 그려야 돼? 2보다 작은 부분, 여기를 비워놔 이렇게만 그려야 된다라는, 제발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완성을 하면 여기 붙었지, 그지? 그러니까 완성을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되겠니? 맨날 첫날 이게 쉽겠냐? 그래도 해야지. 안 돼. 배터리 없나? 야 임마. 큰일 났구만. 수동하러 힘든데. 어이? 이상하다. 야. 어? 와. 아. 여기라도. 그렇지. 넘어가. 되네 갑자기. 뭐 된다. 당황스럽구만. 대칭 이동을 해서 구하기인데 우리가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y는 절대값 x 빼기 a 플러스 b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병의도 안 했지? 그럼 됐어요. 너가 하세요. 자, 대칭 이동 이용해서 그리기 제발 부탁합니다. 까먹지 마라.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이차함수야. 이차함수야. 첫 번째. y는 f의 절대값 x. x에만 절대값이 있어. 그러면 x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면 y는 fx. x가 0보다 작다 이면 y는 f의 마이너스 x라고 쓸 거란 말이지. 이게 저 뒤에 대칭 이동에서 튀어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x에만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은 거는 1하고 똑같고. 했나? 1학기 거네. 맞네. 그 y축 대칭이다 뜻이지. 그죠? 그럼 끝났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y축이 대칭 그래프로 생긴 거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그림은 어디를 그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야 돼. 이 두 번째 거는 0보다 작은 것만 그리래.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래서 fx를 그려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체크를 해라. 그걸 톡 대칭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x의 절대값, x에만 절대값이 있다는 뜻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서 대칭으로 완성을 시켜라. 두 번째, 절대값 y는 fx가 있어. 그럼 이거는 이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라. 요 때는 y는 fx로 고정이 된다는 뜻이고, 요 때는 마이너스 y라는 것이
fx로 표현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fx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충. 근데 어디만 그려야 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즉 x축보다 위쪽에 해당되는 영역은 어떻게 그려라? 그냥 그대로 해라 이 말이야. 그럼 요거를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뜻입니다. 요것만 남다는 뜻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음수인 영역에서는 요걸 그려라 이 말이거든. 그럼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대칭으로. 부호를 바꿨으니까. 근데 어디만 체크해야 돼? 음의 영역만 체크를 해야 돼. 요래 나온다는 뜻인 것이. 결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완성시켜 놓고 요것만 체크를 해 놓고 대칭해서 완성하는 게 바로 절대값을 그리는 요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y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어. 그럼 이제 1번과 2번을 동시에 다 써먹어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x, y가 모두 양일 때 x가 음인데 y가 양일 때 x, y 모두 음일 때 x는 양인데 y가 음일 때 이런 거를 다 따져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결국 1번과 2번에서 터득하기를 양의 부분만 잘 생각한 다음에 대칭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그런 거야. 생각 없이 보면 안 돼. 아니 생각 없는 게 확 풍기던데. 겁나 중요하다 했어요.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뭐야? 방정식 풀 때 뭘 생각하자? 그래프를 생각하자. 방정식 해는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부등식은 뭐를 풀자? 방정식의 해를 찾을 줄 알고 그래프만 잘하면 끝난다. 함수는 당연히 그래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응용되는 문제는 그래프를 뒤집고 자르고 칠할병 뜰 거다. 결국 뭘 잘해야 돼?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잘한다는 뜻은 뭐야?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 있을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소리가 있죠. 그래프를 잘한다는 것은 숲을 쳐다보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 시기에 관한 전체를 보고 있다는 뜻인 거라고. 근데 너희는 답만 잘 찾잖아. 답만 찾으려고 하잖아.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어요. 그 어느 세월에 다 따지냐 이 말이야. 숲 한 번만 득 보면 끝나는 거를. 안 그래요? 자, 어느 나무가 제일 클까? 전체를 봐야 제일 큰 게 뭔지 알 거 아니야. 근데 한 개 한 개 따져서 언제 그걸 다 찾냐 이 말이겠지. 어쨌든 무조건 전체를 좀 알아라. 그래서 절대값이 두 군데가 씌워져 있으면 기본적인 그래프는 그려놓고 1, 4분면만 생각합니다. 모두 양수인 곳만. 모두 양수인 것만 생각하고 다 지워요. 이거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각 축에 대칭시키면 됩니다. 이걸 계속 보지 말라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란 말이야. 간단하잖아. 1, 4분면 그래서 대칭 하면 끝난데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그래프 그려진 걸 보고 우와 씨 저건 뭐야 보고 혼자 그림 보고 상상의 난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다이아네 이래 사고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야. 그냥 뭐만 생각하자 1, 4분면을 그려서 대칭 해라 이 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기에 나오는 거는 이게 많이 나와.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x, y가 전부 다 양이면 양수면 x 절편이 마이너스 3이란 뜻이 될 것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빼기로 하는 게 낫나? 빼기가 낫겠네. 빼기야 3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y는 2분의 3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 4분면 진짜 x, y가 전부 다 양수라 치면 요런 직선에 대해서 양수만 따질 거 요만 그려라 이 말이라고. 그 다음에 뭐 대칭 해서 진짜 다이아 풀어. 저거는 내가 2차 함수를 괜히 이불로 단순화시키지 않고 좀 희한한 그래프가 나오게 이불로 만들어낸 거고. 하는 방법을 체득하세요. 하는 방법.
다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y는 절대값 fx. 너가 이거 영상 보고 좀 어떤 노트나 메모란이나 어딘가에 좀 정리 좀 해놔라, 반드시. 자, 요 녀석 그래프는 뭐냐? 이 함수값의 뭐를 절대값이라는 것을 진짜 함수값으로 가져가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있겠지, 당연히. 양수의 결과는 그대로, 절대값은 양수니까. 그 음수는 양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양수로 뒤집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뒤집히는 게 나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절대값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어요?